안녕하십니까, 공진성입니다. 한 주간의 정치 사회적 이슈와 지역의 이야기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시사터치 따따붙다 시작하겠습니다. 한미 자유무역 협상 재협상이 불가피해짐에 따라서 농업 분야가 개정 협상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농도 전남의 경우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요. 오늘은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이무진 정책위원장과 함께 이에 관해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침에 이렇게 일찍 나오려 고생하셨습니다. 예. 요즘 뭐 김장철인데 뭐 배추값, 뭐 무값 이렇게 폭락 소식이 들려서 뭐 시름이 깊으시겠어요. 요즘 상황이 어떻습니까? 매년 농민들은 이렇게 가을 거지가 끝나면 만족감을 느껴야 되는데 예. 어찌 요즘은 좀 날씨만큼이나 계속 추워지는 것 같아요. 좀 하여튼 상황이 그렇게 좋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한미 FTA 재협상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데 자동차, 철강, 농업 부문이 먼저 이제 주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민들 반발이 큰데요. 최근에 공청회가 열렸다면서요. 예. 공청회 소식 어떻게 진행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11월 10일 날 1차 공청회를 정부가 진행을 했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예, 그렇죠. 예. 근데 일단 농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저희는 무산됐다고 그랬는데 산업통상부 차관은 유효하다. 뭐 절차를 밟았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좀 부담이 됐는가 12월 초에 2차 공청회를 하겠다고 지금 공지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12월 1일 2차 공청회를 하겠다고. 예. 실제로 공청회가 진행이 되려면 이해 당사자들이 그 공청회에 참여하게 하고 그 이해 당사자들이 요구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 당사자들의 피해가 무엇이고 이익이 무엇이고 공청회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듣기 위한 거죠. 그러면서 또 이거는 미국 쪽에서부터 재협상을 하자라고 먼저 왔기 때문에 그럼 우리 공청회를 통해서 우리의 이익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전략도 파악을 해보고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실제로 공청회 자리가 그렇죠. 해야 되는데 이전까지 이제 이 정부가 계속 좀 그렇게 이렇게 공청회 해왔어요. 그냥 절차상으로 필요하니까 요식행위로 이렇게만 진행이 돼서 그래서 이번에도 그 공청회 안의 내용들이 농민들이 그렇게 크게 반발했던 이유는 농업 분야에 대한 피해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산출해 놓지 않았어요. 뭐 경제 타당성 조사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전문 용어로. 그래서 전체적인 재협상을 해도 전체적인 그 나라 경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거기에 이제 농업 분야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농업 분야는 어느 정도 피해를 더 볼 것인가? 지금 현재 저희가 한미 FTA를 통해서 약 7조 원 정도를 한미 FTA가 추진된 이후에 이게 체결된 이후에 지금까지 약 7조 원 정도의 무역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농축산업 분야에서 그렇죠. 한 7조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러면 농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7조 원 정도가 지금 현재 재협상을 통해서 농업 분야 더 개방이 되면 더 적자가 확대될 텐데 커지겠죠.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를 좀 확인하는 자리여야 되는데 그런 것 자체가 전혀 없었다. 그래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럼 농민들이 혹시 이 공청회를 뭐 무산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그렇진 않았습니까? 애초부터 이제 무산시키려는 건 아니었죠. 근데 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대외경제연구원에 의뢰해서 이게 한미 FTA 현재 진행 상황, 경과, 효과 분석 이런 걸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농민분들을 되게 화나게 하는 게 농업축산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경제 타당성, 얼마나 손해를 받고 이게 개방이 되면 여기 분야에 대해서 얼마를 더 손해를 볼 건지, 이익은 어떻게 될 건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건지, 농민들의 생각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전혀 아예 자료조차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렇게 분노했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이게 이제 한미 FTA 전체 파일을 놓고 보면 농축산업이 차지하는 분야가 워낙 적으니까 좀 소홀하게 취급하는 측면이 있을 것도 같은데. 그럴 수는 있죠. 그럴 수는 있는데요. 실제
그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을 수는 있지만 농업이 가지고 있는 이 국가에서 이 농업이 가지고 있는 예. 이 가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농업이 무너졌을 때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선진국들 같은 경우 일부러 이 농업을 좀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그렇죠. 정책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정부는 이제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이제 답답함과 특히 문제를 이제 가지고 담당 있는 거죠. 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다 보니까 농업과 축산 문제를 그렇게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고 있는 그렇죠. 모양이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언론에서 이런 보도가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 농업 분야에서 그리고 축산업 분야에서의 추가 개방을 요구해야 된다. 이런 요구들이 굉장히 있는 거예요. 그런 불안감들이 있는 상황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뭐 일체의 어떤 언급도 없이 이 회의를 그렇게 공청회를 진행하려고 하니까 이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그럼 것 같아요. 다음 공청회도 이렇게 좀 의미 있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제 농업 관련 이제 단체들끼리 대책위가 꾸려져 있는데 그 대책위에서는 한 2가지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한 가지가 뭐냐면 주무부처 장관인 산업통상부 장관 그리고 이제 농업 관련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참석을 해야 되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가 김현정 통상교섭본부장이 직접 나와서 설명하고 그리고 의견을 청취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과연 이 한미 FTA가 지금과 같은 형태로 재협상이 진행이 될 때 국익에 큰 이익이 없다라 그러면 우리도 트럼프처럼 폐기할 수도 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전략으로 그럼요.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정말 이 공청회도 공청회지만 이 한미 FTA 재협상 과정을 보면 저희 농민들이 굉장히 좀 이게 또 한번 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게 만든 계기가요. 이제 처음 이 정부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한미 FTA 관련해서 미국 쪽에서 요구가 왔을 때 처음 이 정부에서는 FTA 관련해서 당당히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김현정 통상부 장관이 이게 취임을 하고 그리고 이제 협상대를 진행을 했잖아요. 예. 그때 당시에 어떠한 미국 측에서 어떠한 요구들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비공개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예. 근데 실제 미국 언론에 의해서 어떤 요구를 했는가가 그렇죠. 밝혀졌거든요. 밝혀졌죠. 예. 근데 밝혀졌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쌀을 양안에서 쌀을 제외했는데 쌀을 포함시켜라라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15년 기간 동안 차근차근 관세를 없애기로 한 이 모든 농산품에 대해서 당장 즉시 철폐를 해라. 그러니까 관세 유예 기간을 없애고 즉시 철폐. 이 구체적으로 이제 2가지 부분이 가장 큰 요구 조건으로 미국 언론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정부가 공개를 하고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는가에 대해서 농민들에게도 물어도 보고 대응 정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한미 FTA로 농업 분야에서 발생한 피해가 지난해에만 6,785억 원에 이른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한미 FTA 재협상을 추진하면서 농산물 관세 완전 철폐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쇠고기 등의 관세가 완전 철폐되면 한우와 귤 시장 등 국내 농업 피해는 연간 1조 원이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 정부의 이 농업에 대한 생각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과연 농업을 대한민국의 어떤 산업 비중이라든가 아니면 대한민국 큰 나라를 유지하는 데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이제 쭉 협상하는 거 보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경쟁력이 안 되는 품목이다. 뭐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걸 산업으로 보면 그렇죠. 뭐 산업으로 보면 뭐 대량 생산하는 미국, 뭐 또 동남아, 1년에 뭐 산모작하는 이런 그렇죠. 나라하고 비교할 수가 베트남, 없죠. 중국 이런 데에 비교해서 저희 농산물이 경쟁력이 없다. 이런 전제를 깔고 협상에 임하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개방해야 되는데 유예 기간을 한 15년 늘리고 20년 늘리면 정말 잘한 협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경쟁력, 우리 스스로의 뭔가 이 농산물에 대한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좀 이렇게 근본적인 이 사고방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좀 하네요. 그런데 사실 농업 인구가 줄어들고 농촌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되면 그것을
어떤 공산품이 아닌 어떤 걸로 인식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세계관적 차원에서. 근데 이제 우리가 밀을 좀 보면 예. 예전에 저희 나라가 밀을 밀은 지금 대부분 수입하죠. 그렇죠. 네. 자급률이 1%대입니다. 1%대가 안 됐는데요. 자급률이 작년에 1.6%가 돼서 좀 우리 밀이 재고가 남으니까 지금 밀 또 파동이 일어났어요. 이 정도로 1.6%가 지금 최고치거든요. 밀 자급률이요. 예. 그러면 이제 100% 수입을 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실제 우리 식량 현재 그 5,000년 역사 꾸준히 우리가 먹어왔던 이런 주식 자체를 포기하고 그냥 우리 그 핸드폰 하나 더 팔고 자동차 하나 더 팔아서 그 돈으로 그냥 미국식 그 음식을 먹자. 우리가 먹던 거 그냥 없어도 된다. 예,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뭐 그래도 상관없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닌 거잖아요. 어차피 이 농업이라는 것 자체는 단순히 식량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적 그 토대도 되는 것이고 모든 기본이 되는 왔던 건데 이것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이것을 유지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이걸 통상적 관계로만 생각을 하니까 자꾸 이 농업 문제와 관련해서 솔직히 3% 정도밖에 되지 않는 비율이기 때문에 그거 없어도 그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 경제에서는.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가치가 가지고 있는 비중은 더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정부가 이제 아까 그 얘기하셨던 것처럼 좀 철학 자체가 이남재 평론가입니다.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농업에 대한 철학 자체가 너무 부재하고 빈약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면서 통상적인 관점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참 이렇게 뼈저리게 와닿네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 정부의 관료들의 생각인 것 같고 사실 김현종 본부장 이 주변에서 협상 잘했다고 많이 그랬거든요. 근데 그 협상에 잘한 근간에 뭐였냐면 농축산물 분야를 다 내주고 나머지 분야에서 협상을 그래도 조금 선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어떤 뭐 이게 해명이나 대안이 이런 게 없고 이 대한민국의 이렇게 경제 관료의 어떻게 보면 그 파워의 순위라 그럴까요? 이 농림축산부가 산업통상자원부보다 좀 서열에 밀리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전체적인 이게 뭐 옛날부터 장관 임명할 때도 늘 장관도 그런가요? 예. 아니 그래서 또 하나 이번에 제가 1차 공청회 파행되는 거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야, 이 통상 관료들 참 그 대단하다. 예. 아니 정부는 바뀌었는데 관료들은 전혀 바뀐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이 관료들은 뭐 어차피 그대로지만 의식도 그대로인 것 같다. 지금 이 농민들이 얼마나 절절하게 이걸 요구하는지 설령 이걸 다 들어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 그런 의지들은 보여야 되는 게 아니. 이게 공무원들의 자세 아닌가 싶어요. 예.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불러놓고 회의 그냥 했다고 해놓고 계속 그 이후의 절차를 밟아가려고 하는 이런 과정. 왜 이렇게 또 협상을 서두르는 건지 그것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그 언론에 보면 1차 협상에 농민들이 막 또 데모해가지고 파행된 걸로 아는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 그 이면에 이 산업통상부 관련 이 공무원들의 저는 오만 뭐 이런 것들이 좀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동안 매년 쌀값 하락이 문제였는데 올해는 다행스럽게도 이게 다행스러운 건지 모르겠습니다. 쌀값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쌀값이 오르고 있는 원인은 뭔가요? 지난 15일 80kg 기준 산지 쌀값은 15만 984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5% 상승했습니다. 상승세라고 단어는 잘못된 용어인 것 같고요. 이 워낙 쌀 가격이 그 12만 원대 30년 전 가격으로 폭락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회복되는 단계라고 보면 돼요. 회복세 정도라고. 회복세. 이거 이제 올랐다 그러면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비싸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지금 있는데 이제 12만 원 이야기 하셨는데 이게 30년 전에 실제로 그 쌀 한 가마잖아요. 80kg. 네, 80kg. 80kg 한 가마에 12만 원. 12만 원. 근데 지금 한 15만 원 조금 넘어섰다고 그러죠? 예. 이제 지금 이제 이런 회복세에 들어서는 원인은 이제 아까 우리가 한메프트에 관련해서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지만, 근데 이 부분은 어쨌든 좀 칭찬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김영록 농림부 장관이 일단 쌀값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농업 개혁의 우선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꾸준히 15만 원대를 만들겠다. 올해는 목표는 15만 원, 그리고 내년에는 17만 5천 원 선까지 현실화시키겠다. 이게 17만 5천 원이면 변동형 지불금이 지급되지 않는 가격입니다. 현재 목표 가격에 의하면. 그래서 그 정부 예산도 추가 투입되지 않는 거네요. 그렇게 현실화시키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올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올해는 정부 시장 격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그 수학기 이전에 미리 정책을 내놓고 수학기가 들어서자마자 바로 실행이 됐어요. 그러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구매 가격이 좀 더 비싸질 것을 예상하셔야겠네요. 근데 그 저희가 12만 80, 그 저희가 국민 1년에 61kg 정도를 소비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실제 61kg를 계산하면은 13만 원 정도 1년에 들어가는 쌀을 그 삼시세끼를 안 먹다 치더라도 일단 그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쌀을 소비하는데 2, 3만 원밖에 지금 현재 안 되는 그 정도밖에 거예요. 안 되는 돈인데. 근데 이제 요것이 저희 이제 농민들 같은 경우는 뭐 킬로그램당 3천 원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3천 원으로 대봤자 굉장히 커 보이잖아요. 195. 그러니까 그 지금 1,900원에서 3천 원이 커 보이는데 실제 18만 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쌀값 정말 오랜만에 오른 거거든요. 오른 건데 이제 저도 이제 이런 인터뷰를 좀 해보면서 느끼는데 자꾸 이런 말씀 드려요. 이게 쌀값 조금 오르면 막 서민 경제 휘청거리는 거 같고 물가 엄청 오르는 것처럼 막 이렇게 신문 지면을 장식을 그렇죠. 해요. 뉴스에서 벌써 이제 식당의 음식 가격이 오를 거라는 근데 뭐 이런 실제로 우리 그 소비자들이 뭐 조금 인상이 되겠죠. 뭐 몇천 원 이렇게 인상이 될 겁니다. 근데 그건 저는 우리 이제 국민들이 좀 감수해야 되는 몫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니 저는 좀 그런 이야기를 좀 방송을 통해서 드리고 싶고 이게 뭐 쌀값 이렇게 농협에서 이렇게 수매가 좀 오르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조금 오르면 이게 이제 유통 단계에 거쳐서 마트에서 저희가 사면 조금 이제 더 오를 텐데 실제로 이 가격 인상은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유통 과정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보면 이득은 이 쌀값이 오른다는 이 심리를 이용해서 롯데마트, 이마트 이런 곳에서 더 많이 오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80kg 이게 한 가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구매할 때는 이렇게 조그만 봉지 그렇죠. 뭐 1kg, 2kg 사잖아요. 사실 이 유통 구조에 대한 모순이 훨씬 더 큰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해야 될 거고 이 쌀값이 오른 것이 뭐 물가 상승에 직결된다, 뭐 서민 경제 휘청거린다 이런 기사는 좀 안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요. 네. 이 농협이 그럼 앞으로 어떤 역할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협이 참 답답합니다. 답답한데요. 이 농협이 전체 우리가 쌀하고 벼하고 좀 이렇게 구분을 좀 해야 되잖아요. 벼는 이제 쌀을 만드는 원료곡인데 농협이 60%, 70% 정도의 전국적으로요 원료곡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료곡이라는 게 쌀을 만드는 벼를 원료곡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라도 나락이요. 나락. 요 나락의 60% 70%를 농협이 가지고 유통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농협이 60%나 70%를 쌀뿐만이 아니라 쌀을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을 보면 뭐 어느 공장에서 자기가 60%나 70%면 독점하는 거잖아요. 거의. 그렇죠. 그럼 가격을 자기네가 맞출 수 있는 이렇게 이렇게 판매하는 원료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도 가격을 자기가 맞추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농협이 너무 수동적이에요. 그 많은 물량을 확보하고 유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그 원료곡 가격을 책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농협의 역할이 굉장히 좀 더 우리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농협이 더 요구를 해주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원료곡 가격을 현실화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네. 원료곡이 가격이 상승이 돼야 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나라 가격이 상승해야지. 근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쌀값 얘기했지만 쌀값 중요치 않거든요.
농민들은 쌀값이 얼마인지 신경도 안 써요. 나락 나락 가격이 더 중요한 거네, 그렇죠. 진짜. 농민들은 실제로 자기가 농사를 지은 그 나락을 판매한 가격이 중요한 것이지 쌀 가격이 예를 들어서 내가 농사 지은 정도 수준, 농사 지어서 내 수익까지 떨어질 정도의 가격을 나락 가격을 받았는데 쌀 가격이 떨어지든 높든 실제 신경 잘 안 쓰는 그러네요. 농민들은. 네. 그러면 이 나락 가격, 이 원료곡은 농협에서 대부분 구매하잖아요. 한 60에서 70% 정도. 그러면 그 농협이 구매하는 그 나락 가격, 원료곡 가격에 따라서 쌀값 전체가 좌지우지될 가능성도 굉장히 네. 크네요. 그렇죠. 저희가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요. 아까 제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전라도 지역을 제외하고는 올해 원료곡이 품질이 떨어져요. 아까 잦은 강우나 이런 거 등등도 낮고. 그래서 우리가 농협 관계자들하고도 만나서 그런 얘기는 올해는 우리 쌀이 갑질을 해도 되는 쌀이다. 어디를 가도 전남쌀이? 어디를 가도 우리 쌀만한 쌀이 없다. 그러면 농민들에게 실제 원료곡 가격 자체를 좀 비싸게 구매를 하고 그리고 이것을 다른 곳에 팔 때도 비싼 가격에 팔아라. 그러면은 농협도 손해 안 보고 농민들도 작년에 특히 이제 작년 이 전남 사람들은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나락 40kg 한 가마니에 5만 원 정도 하던 40kg 한 가마니가 32,000원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작년에. 예. 작년에 쌀값이 아주 폭락했어요. 그런 과정 굉장히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이 떨어져 있어서 그럼 올해는 회복 국면에 있고 우리 지역 쌀이 우리 지역 원료곡이 품질이 좋으니까 이 원료곡을 좀 이렇게 과감히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농협에서 역할을 해주라라고 얘기했는데 반대더라고요. 이거 참. 농협은 왜 그럴까요? 이게 일단 농협이 그런 많은 물량을 농협이 유통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쌀 시장에 대한 주도성이 없습니다. 주도성은 그러면 누가 갖고 유통업체가 갖고 있다고 봐요. 그래요? 그러니까 정부도 아니고. 이런 거예요. 뭐냐면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서로 협동을 하는 정신이 있는데 이 농협 RPC에서 예를 들어서 3만 원에 쌀을 어디랑 계약을 했는데 조금 떨어진 요 RPC에서도 거기를 찾아가서 내가 29,000원에 줄 테니까 나를 주라. 이렇게 이제 경쟁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협동을 하지 않고 경쟁을 하는 거죠. 경쟁을 하는 과정에 또 그 중간에 유통업자가 껴 있어요. 그래서 그 유통업자가 그러면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는 3만 원 얘기했는데 이쪽이 그러니까 29,000원 얘기하고 여기는 27,000원 얘기해서 27,000원짜리를 팔아주고 그리고 그 유통업자는 수수료를 받고 이런 게 현재 지금 쌀 유통의 기본이에요. 그러면 그 유통업체 납품하는 곳은 대형 마트가 되고. 그렇죠. 대형 마트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유통을 거의 한 5개 업체가요. 전체를 책임진다고 보시면 돼요. 전국에 5개. 이게 농협도 좌지우지하는 그런 유통업체. 그렇죠. 그럼 방금 올해 전남 지역 쌀 작황이 굉장히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때에 농협이 나서서 좀 더 제값을 받아주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했는데 더 나아가서 이게 또 이제 최근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경기미로 둔갑을 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건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을 벌이는 거죠? 김 씨는 그렇게 키운 유기농 쌀을 전부 경기도나 경상도, 충청도의 친환경 쌀 유통업자에게 팔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제값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가요. 이게 얼마나 특히 올해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아까 이제 농협 얘기도 했지만 그래서 농협에게 우리 쌀을 외부로 유출시키지 말고 농협이 가지고 있다가 팔아라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이제 그렇게 정식적으로 판 거는 원산지는 전라로 표시가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경기미로 둔갑했다고 얘기하는 거는 원산지 자체를 속이고 경기미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원산지 전라도로 쓰지 않고. 근데 그것이 문제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전남 쪽 간척지가 많잖아요. 네. 이 간척지 지역에 우리 큰 32톤 이 차들이 수확
그 말리지도 않은 벼를 싣고 가려고 줄 서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밤에 빼가서 거기서 말리는 거예요. 경기도 가서, 강원도 이거 가서. 그 영광굴비하고 중국에서 잡아다가 여기서 말리는 걸 비슷하네요. 예, 그것이 예년에도 좀 있었는데 올해는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굉장히 많은 물량이 좀 빠져나갔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또 한 가지 문제가 그렇게 나간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요것에 대해서 적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이제 누군가 양심 선언을 해서 내가 고발을 서로 하지 않는 한.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건조하지도 않은 벼를 싣고 가서 우리 이렇게 그 원료국을 쌓아놓은 거 사이로라고 그러거든요. 그 우리 정미소 가면 큰 이렇게 굴뚝 같은 게 그게 사이로라고 그러는데 그 사이로에 그냥 넣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그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잠시 후에 이제 이 사건 직접 취재한 보도국의 이형길 기자와 함께 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기로 할 텐데요. 그럼 막을 수 있는 대책 같은 건 없는 건가요? 일단은 좀 그러니까 저희 지역 농민들도 이게 농민들 탓할 수는 없는 거고 어쨌든지 간에 워낙 원료국 가격이 싸다 보니까 나라 가격이 싸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아까 그 수학기 때 큰 차이에 다른 지역으로 빼내는 농가들을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 지역 농협이나 자기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42,000원밖에 안 줘요. 40kg 한 가마니에. 근데 그런 벼는 말리지도 않았는데 46,000원, 7,000원을 줘요. 그럼 당연히 파는 거죠. 그럼 당연히 싫어. 그러니까 몇천 원 차이밖에 안 나지만 어차피 자기는 말리는 번거로움도 없고 그리고 가격도 높고. 그러니까 농협이 사주는 가격보다 높으니까 농민들 입장에서 당연히 팔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농협이 올해는 적극적 역할을 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좀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노력을 많이 했는데 농협도 약간 톤을 조정하시는. 농협도 노력을 많이 했지만 좀 어쨌든 농민들 기대에는 크게 부응 못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지금 전남 농가가 인구도 줄어들고 또 FTA 재협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위기에도 처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짧게 해주십시오. 예. 저희가 보면 지자체에서 인구 늘리기 위해서 출생하면은 출산 장려금 주고 귀농하면 귀농 장려금 주고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는데 실제 더 많은 사람들이 지역에서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제가 보기에 농업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남은 특히나 농도잖아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 농업 규모를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농사를 지어서 도시에서 사는 사람만큼 정도는 살 수 있다. 그런 것이 인식이 돼야 농촌으로 내려오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출산 장려금이나 귀농 준다고 해도 못 견디고 다 떠나는 현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농업을 그러면 어떻게 좀 향후에 지금 전남 도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아까도 이제 말씀 한번 드렸는데 농업에 대한 정부의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장기적으로는 이게 없어질 산업이 아니라 이게 진짜 선진국에 보면 우리가 선진국이라 하는 모든 나라들은 농업 정책이 상상할 수 없는 정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들이 왜 나왔는가? 이것은 보호하고 유지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좀 이런 식으로 농업 정책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다시피 호남에서 재배되는 쌀이 다른 지역으로 심지어 이제 원산지가 어딘지도 모르게 둔갑이 돼서 팔려나가고 있는 현실에 관해서 잠깐 언급했는데요. 지금 이 사건을 직접 취재한 KBC 보도국의 이형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KBC 보도국 탐사보도팀의 이형길입니다. 네.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 사건을 어떻게 취재하게 되셨어요? 계기는 아주 단순했는데 이제 농사 짓는 친구가 아까 그 농민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전남쌀 경기도로 많이 팔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부 고발인 거네요. 그렇죠. 일종의 내부 고발인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파는 농민을 찾았고, 그리고 그걸 사는 업체를 찾았고, 그 업체를 중간에 해주는 중간 상인을 찾아야 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올해 모내기 차부터 지금까지 했으니까 1년은 채 안 되지만 한 6, 7개월 정도 이렇게 집중 취재를 하셨군요. 물론 그것만 한 건 아니지만 쭉 넣고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적발이 되면 벌금이 있다고 하던데 그럼 이 생산자도 벌금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그걸 포장지를 바꿔서 판 사람만 처벌을 받는 건가요? 이제 파는 사람, 그러니까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사실 뭐 중간 상인에게 파는 거 정도만 하기 때문에 이게 뭐 처벌 대상은 아니고요.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있느냐 했을 때는 사실 어렵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 업체가 조금 뭐 양심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돈을 버는 업체 입장에서 조금의 그 불법 혹은 탈법을 통해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걸 하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과태료 한 몇백만 원 벌고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다. 그런데 아까 정채 기자님도 이 비슷한 질문을 드렸을 때 좀 불가피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그 원체 그 전남이 친환경 쌀이 전체의 한 40% 이상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 농협에서 이 원료고 나락을 수매하는 가격이 원체 낮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가격을 더 높여주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그 중간 유통한테 넘기는 게 너무 이렇게 일상화돼 있다. 당연하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당연하죠. 있어요. 생산자 입장에서는 근데 도도 이걸 알고 있더라고. 그렇죠. 알고 있는데 실태 조사는 안 합니다. 실태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나와버리면 이게 얼마나 흘러나가는지 사실 농민들조차도 모르고 농민회도 모르고 친환경 협회도 모르고 농협도 모르고 전남도도 모릅니다. 그럼 서로 밝히기 좀 불편한 진실일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그거를 조사를 해서 얼마가 나가고 얼마가 얼마의 가격에 나가고 이게 농민들에게 얼마의 피해를 주고 있다를 정확하게 산정을 해야 될 텐데 알고만 있지 그걸 산정하는 데도 없고. 사실 전남도에서 해줘야죠, 그런 거는. 예. 전남도가 지난해 도의회에 제출한 도정질의 응답자료입니다. 전남 친환경 쌀이 경기 2,000미로 팔리고 있는 사실을 아냐는 질문에 전남 친환경 쌀의 9.9%인 15,000톤이 반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추정된다고 한 것은 단 한 번도 제대로 실태 조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농민들 생각은 어떤가요? 그걸 파시는 분들은? 안타깝다 이 말을 하죠. 내 자식이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지어놓은 건데 내 이름 혹은 우리 지역 이름 달고 내가 뭐 영광에서 지었으면 영광 이름 달고 한평 이름 달고 나갔으면 더 좋겠는데 저쪽 업체 이름 달고 나가는 거 뻔히 알지만 안타깝지만 그래도 생산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5,000원 더 주면 5,000원 정도라도 더 받으면 40kg당 이게 상당하거든요. 이 사실을 가지고 직접 생산한 농민들을 저희가 탓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네. 탓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약간 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그 경기도나 충청도 이런 데는 이 친환경 쌀에 대한 그 수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상대적으로 우리 전라도는 공급이 너무 많은 겁니다. 예. 저는 이 불균형에서 오는 차이가 근본적이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그렇다 보면 전남도는 지금 이 친환경 쌀에 대해서 들어가는 이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지금 다 전라남도 돈, 뭐 시군의 돈이 합쳐져서 뭐 다 이렇게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 그 예산이 경기도나 뭐 우리 다 대한민국 국민이긴 하지만 우리 이게 가난한 이 동네 가난하다고 하는 동네에서 이렇게 쓸 돈까지 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얼마나 가난하냐면 사실 재정 자립도로 보자면 30%가 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한 순천 광양 빼면 없을 거예요. 여수 광양인지 그 정도로 가난한데 그 순수 도비와 시군비로 1,000억 원을 한 해에 지원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쓰이고 있고 어떤 효과가 나는지 정말 저는 그 공무원들이라면 책임감 있다면 면밀히 살펴봐야 되고 정책에서 효과가 미진한 게 있거나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그거를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관성적인 거예요. 농사 지으세요. 친환경. 지으면 바로 돈 드립니다. 헥타르당 얼마 드립니다. 또 돈만 줍니까? 또 이제 자재도 줍니다. 친환경 자재도 주고. 그리고 나서 뭐 봉사활동합니다. 농협에서 봉사활동하면은 친환경 농가 가서 우리 모내기 도와줍시다. 무형의 지원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니까 짓긴 지어요. 짓긴 짓는데 어떻게 짓냐?
질이 떨어져요. 어떻게 질이 떨어지냐라고 제가 말할 수 있냐면 이게 친환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농약하고 유기농이 있습니다. 네네. 이 무농약은 말 그대로 농약만 안 치는 거예요. 화학 비료는 좀 하고. 예. 유기농은 진짜 땅심이 복원된 5년 이상 무농약으로 지어서 땅심이 복원된 게 유기농인데 전남도는 유기농 대 무농약 비율이 15대 85입니다. 그 근데 정도로. 제주를 한번 봐볼까요? 제주는 42%가 무농약. 예. 그리고 58%가 유기농입니다. 충남이 한 57%가 무농약. 경기도가 한 66%가 무농약.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차이가 크네요. 그렇죠. 우리는 대부분 무농약으로만 다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내 내는 거죠, 친환경은. 그러면 이 전남도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뭔가 친환경 농산물로 전환하는 걸 추진하고 있는데 정작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비율이 그다지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 그렇죠. 거네요. 비율만 봐도 그렇게 드러나는 거죠. 바로 드러나는 건데 사실 어떤 종자를 생산하는지도 한번 봐봐야 됩니다. 예. 근데 좀 어려운 종자들이 있어요. 고시카리 아까 말씀하신 거, 밀키킨 뭐 어려운 종자들은 잘 재배를 안 합니다. 물론 최근에는 많이 재배하기 늘어나요. 힘드니까? 그렇죠. 이걸 재배만 해도 돈을 주고 왜 재배가 힘들죠, 그게? 아무래도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미질이 좋고 맛은 좋은데 그렇죠. 좀 쉽게 뭐 이렇게 좀 습도에 손이 약하다거나. 많이 가고. 그렇죠. 일본 품종이라 이 국내 이 토질에 잘안 토질에 맞고, 약간 적응하기 기후도. 힘든 모양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안 짓고 어차피 좋은 품종 지어봤자 농협에 팔면 가격 똑같이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농협에서 수매하는데 품질이 좋습니다.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 킬로그램 아마 40kg에 42,000원 책정됐다 네, 그러면 네. 42,000원. 친환경이니까 한 3,000원 더 드릴게요. 이건 있어요. 그러니까 친환경이면 조금 더 드린다. 예. 근데 뭐 품질이 좋게 아주 잘 지으셨습니다. 이게 시장 논리가 여기서 성립을 안 하니까 대다수는 대충 짓고 일부 잘 지으신 분들은 경기도나 타지로 어떻게 팔아볼까 조금이라도 더 받아볼까 그렇겠네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소비자들도 쌀 품종을 정확히 알고 사드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포장에 현혹되고 그냥 브랜드만. 브랜드 그다음에 브랜드만 이제 보고 가격 그래서 좀만 비싸면 비싸다고 안 드시고 그 포장돼서 파는 것도 보니까 저희처럼 20kg나 10kg로 뭐 10kg 정도, 5kg 정도로 포장해서 예쁘게 포장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일반 포장지하고 다르게 그래서 보면은 딱 고급 쌀 같아요. 경기도 거기서 팔리는 쌀이 전남도에서 하는 게. 근데 우리도 그런 식의 어떤 판로 개척이나 이미지 개선을 하면 그러니까요. 왜 그렇게 못 팝니까? 그렇게 저희도 팔 수 있지. 똑같은 지금 쌀인데. 도에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브랜드를 통일하고 싶은데 원체 이 단위 농협 간에 잘 이렇게 협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이 탓만 그러니까 제가 좀 죄송한데 저는 공무원들이 이런 거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좀 탓만 하고 있다. 좀 이렇게 지켜만 보고 있구나. 좀 공격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농협도 어떻게 보면 도나 정부 차원에서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한 조직이잖아요. 이게 뭐 민간 기업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농협에서 그냥 브랜드 통일도 하지 않고 미질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상황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 이건 대책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너무 관성적이에요. 그렇죠. 공무원들이 관성적으로 해주니까 돈 준다. 그리고 나서 홍보는 하잖아요. 지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친환경 재배지의 절반 이상은 전남에 있다. 아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홍보를 그렇게 하니까 전남은 친환경 하면 정말 최고구나. 예. 이렇게 하지만 그 속사정을 들여보면 농민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고 오히려 타지에서는 전남 친환경 말만 친환경이지 그건 무슨 이런 소리를 그 상인들이 저한테 합니다. 상인들하고 통화를 하면 아니 그 전남쌀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가격이라도 사주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배짱을 부리는 거죠. 굉장히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이게 제가 우리 그 이현기 기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미질이 떨어진다는 이야기 듣고 되게 가슴이 아픈데 이제 사실 저희가 지금 FTA 이야기도 했고 지금 미국에서 추가적으로 뭐 쌀 개방 이야기도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저희가 사실 생존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농촌이? 이게 고품질로 가야 되는 거고 자꾸 친환경 고품질로 가야 되는 게 우리 농촌의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도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친환경에 돈을 많이 쏟아 부었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충격적인 거. 유기농 재배와 무농약 재배는 천양지차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저희 전남도가 15%밖에 안 된다는 거는 농도를 지향하는 전남도 이건 정말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그나마 그게 10%에서 오른 겁니다. 최근에. 네. 최근에 그나마 오른 거고 저희가 2004년부터 박준영 도지사 시절부터 이걸 했잖아요. 네. 그럼 지금 몇 년입니까? 한 10년 됐잖아요. 10년도 넘었네요. 넘었죠. 네. 그러면은 한 5년 정도, 4, 5년 정도만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유기농으로 다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안 넘어간다는 거죠, 농민들이.
그걸 봐야죠. 그럼 왜 농민들이 안 넘어가는지도 봐야죠. 그거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공무원들이 봐야죠. 돈을 주고 있잖아요. 그 세금을 그 가난한 우리 지역에서 1,000억 원을 한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럼 봐봐야죠. 근데 너무 관성적으로만 지금 정책이 집행되고 있으니까 안타깝죠. 그럼 지금 전남도에서는 유기농으로 아예 전환하는 정책이 장기적인 플랜이 없는 건가요? 유기농을 하면 조금 지원금을 더 줍니다. 근데 그것이 자발적으로 전환할 만큼의 인센티브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무농약 정도만 받아도 지금 이현길 기자님 이게 문제 제기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전남도에서도 모 의원이 그렇죠.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여기 대해서 전남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예전에 작년 초인가 한번 도정 질의를 했더라고요. 그걸 찾아보니까 그때는 부인을 해요. 그래요? 네, 아니 그런 거가 이제 담당 국장님이 그래서 아니 이런 사실이 있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이제 뭐 나중에 좀 더 알아보겠다. 최근에 갔더니 너무 쉽게 순순히 다 인정을 해요. 맞습니다. 가는 게 있습니다. 저희 잘 모르지만 그 정도 가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최근에 올해 들어서 더 많이 가겠죠.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게 제도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고민해 봐야죠.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지금 도지사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언론에게 쉽게 말해서 이 비판을 받는 게 이게 좀 고쳐지려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되는 게 가장 수순인데 지금 자체가 지금 정책에 큰 변화를 주기에는 구조상 전라남도 구조상 지금은 쉽지 않겠다. 내년에 이제 또 지방선거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좀 공론화가 돼서 좀 이야기가 돼서 그럼 전남도지사 선거에서는 이 문제가 쟁점이 되겠네요.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저희 방송을 보고 이게 도백을 바라는 분들이 사실 이 유기농 10% 이 전남에 정말 창피한 숫자입니다. 그렇죠. 사실 무농약은 실제로 저희가 친환경이라고 하기엔 좀 부끄럽습니다. 사실 그걸 다 아는 사람들이 거기서 퀄리티 차이를 인정하고 차이가 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이 유기농 정책은 진짜 이거 절대 늦으면 안 될 것 같고 또 하나 제가 깜짝 놀란 게 박준영 지사 때부터 이 일을 했는데 지금 그분이 3선을 하셨고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 15년, 뭐 16년 이렇게 지나가는데 사실 진작 2004년도부터 했으면 전라남도 이 친환경 전체가 다 유기농으로 바뀌는 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패턴이에요. 그리고 이미 어떤 유기농 혹은 친환경 하면 전라도산이 최고다라는 이 판로도 개척이 이미 됐었어야죠. 근데 그거에는 예산이 안 쓰여요, 지금. 그러면 한 해 1,000억 쓰고 2004년부터 한 1조 썼다는데 다 어디다 쓰셨습니까 했더니 절반가량은 농가에 지금 보조금으로 주고 있고 절반가량은 이제 그 자재 사들이는 데 쓰고 있다. 그럼 판로 개척이나 이미지 개선이나 아니면 진짜 어려운 것들이잖아요, 사실.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제가 이 생각이 들어요. 그 기자님 말씀 듣고 이 경기도 이천쌀이 비싸게 팔리고 왜 전라도는 비싸게 팔지 않을까? 저는 뭐 브랜드가 너무 많고 많이 생산돼서 그런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틀린 것 같아요. 진짜 유기농 쌀이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 면도 있죠. 진짜 유기농 쌀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중간에서 구입하는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농약 쌀인지 유기농 쌀인지 알기 때문에 이 전라도 쌀이 진짜로 친환경 유기농 쌀로 소비자들이 먹히지 않았던 겁니다. 예. 저는 근본적인 문제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 85%의 무농약 쌀들이 품질이 안 좋은 쌀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이 되면서 또 나가면서 상인들이 다 알아버린 거예요. 그렇죠. 소비자들이 뭐야 전라도 쌀 친환경 쌀 짓는다더니 왜 이래? 이걸 알아버린 거죠. 심지어 그 새누리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좀 네, 강한데 수바라에도 강하고 그 새누리라는 품종을 친환경으로 지어요. 보통 새누리는 예전에 통일벼처럼 수확량은 좋지만 사실 그 미질은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친환경 무농약으로 짓고 있는 농가를 실제로 봤습니다. 그런 농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친환경으로 짓는다는 게 정말 이게 맞나? 품질 개선, 종자 개량은 전혀 하지 않고 그렇죠. 종자 개량은 어떻게 보면 친환경 이게 정말 고품질은 종자 개량부터 하고 땅도 유기농으로 바꾸고 거기서 그런 쌀들을 만들어내는 게 진짜일 텐데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부족했네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저는 농민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정책 위반자들이 어떤 쪽으로 유도를 하고 유인을 하는 거잖아요. 보조금을 주면서. 근데 유인을 하는 쪽이 다
이렇게 읽어보면 대충 지어라, 대충 지어라, 대충 지어도 돈 주겠다. 이렇게밖에 읽히지가 않는 거예요. 합리적인 농민들이 보면.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지경이 되지 않았나. 그럼 농민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면 조금 억울한 면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는 사실 주어진 조건 속에서 합리적으로 행동한 것에 그렇죠. 불과한 거고, 그러니까 뭐 쌀 품질을 왜 이 모양으로 했냐고 욕하면 솔직히 좀 억울할 것도 같습니다. 예. 오늘 혹시 뭐 더 추가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조금 이 쌀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 쌀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이게 산업적으로만 혹은 이게 돈 문제로만 이렇게 환원되지 않고 정말 전라도 지역의 이미지 혹은 우리의 미래 먹거리 혹은 우리의 생존 전략으로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 한 사람 한 사람이 농민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정책이 입안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오늘은 한미 FTA 재협상과 쌀값 폭락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전남의 농업 문제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농도 전남의 미래는 농업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장기적 계획이 필요한 영역이 바로 이 농업 분야일 텐데요. 오늘 유독 그 장기적 계획의 부재가 많이 아프게 느껴집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시사터치 따따붙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